VOA 역사에 증언된 미국의 80주년 VOA 한국방 80주년 축하드리고 이런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역대 3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성렬형이다. 산업화, 근대화, 자유화, 세계화 미션을 받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성렬형이 또 베트남을 또 불러드렸네요. 그래서 여기 로스님께서는 우려를 하시는데 베트남인 경우에는 오래된 고대 갈등도 있었고 근데 호치민이 막 이렇게 베트남에서 뭐 할 때 이 베트남은 친소였어요. 호치민 정권은 친소 정권이었어요. 친소 반중 정권이 호치민 정권이었어요. 모택동과 이 파시스트 모택동과 사이가 안 좋은 게 베트남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망할수록 베트남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갈 공장들이 다 베트남에 오거든. 이러한 이점 때문에 베트남은 친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베트남 정권은 공산당 정권은 자신들의 살 길은 반중이라는 걸 아주 잘 깨닫고 있는 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베트남 정권인데 뭔가 한국에 올 때 약간 생색을 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성렬형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이런 기획들은 들어볼 때 국유본이 이벤트로서 수많은 네덜란드다 캐나다다 다 왔는데 그러한 데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는데 굳이 이런 어떤 이벤트 없으면 베트남 대통령이 왔다 갔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국내 언론이 이런 이슈로 다룬다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뭐 그냥 아무데나 잤으면 우리가 베트남 대통령이건 총리건 다녀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이슈를 만든 거야. 누가? 국유본이 만든 거지. 한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화해하는 이렇게 모습,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중국이죠. 맹꽁 시파르가 제일 싫어해, 이 뉴스를.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반중이야. 역사적으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국을 괴롭힌 족속이 어디예요? 한국과 베트남이잖아. 참고하세요. 국유본이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고위층이 만나서 이렇게 탁 하고 막 이러면 이걸 가장 싫어할 나라가 맹꽁 시파르 공산당이고 이걸 제일 좋아할 분이 누구죠? 이든영이지. 국유본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월드컵 16강 신화슨 벤투 만난다. 만나나요? 5천 하겠죠. 자, 성렬형이 지금 40%를 넘어섰죠. 데일리안 공정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드라는 이것을 문전비대로 환원시키면 현재 성렬형 지지도는 65% 이상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절대 지지율이 상대 지지율이 아니고 절대 지지율이 65%. 이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든영도 지금 40%밖에 절대 지지율이 못 얻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한국의 정치 여론조사만큼은
공기업화 시켜야 된다. 경제 여론조사는 민간에게 맡기되 정치 정책 여론조사는 공기업이 책임지고 공기업화하는 것이야말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환영하고 국민들도 환영하고 정치권도 환영할 문제다. 오로지 여기에 반대할 애들은 좌파쇼, 우파쇼밖에 없다고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를 전제하고 성렬형이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 이 얘기는 여기에 문좀비식으로 하면 거기에 25%를 붙이면 돼요. 대선 때 투표율이 75%잖아요. 그럼 25%는 투표를 안 하잖아요. 이 25%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는지 모르잖아요. 기권하고. 그 25%를 철석하고 문전비한테 붙이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문전비가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40%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들아 생각에 문전비 당대 지지율은 10%밖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25%도 그러니까 10%에다가 25%를 붙인 데다가 5%까지 프리미엄을 또 붙여가지고 40%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쪽 노면이 과거에 48.48패 할 때 여론조사상으로 25% 지지율을 얻었어요. 그 당시 반쪽 노면의 지지율은 노사모까지도 좌이파시오 노사모 이런 파시스트 집단까지도 반쪽 노면을 등 돌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 먹고 반쪽 노면이 돼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어떤 음모로 없습니다. 그냥 노사모가 등 돌리는 바람에 한걸레가 또 반쪽 노면 관장사 이러니까 거기 또 충격받고 그래서 돼진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싸움 했고 그래서 돼진 건데 그걸 뭐 음모로 해서 누구 탓하고 그냥 부패한 놈이 면접감도 안 되는 놈이 그냥 부패해가지고 돈 먹고 돼진 건데 종신으로 깜빵살이 할 놈을 영웅 만들고 그렇죠. 그 당시에 지지율이 5%도 안 됐어요. 1%. 저는 1%로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발정 넣으면 지지율이 25%가 나왔다. 그건 뭐냐? 그냥 25%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준비가 마지막에 40% 지지율은 거기서 저는 30%를 빼야 된다. 문준비가 10% 정도 지지율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렬형이 현재 40%다. 그러면은 거의 25%를 문준비식으로 붙이면 현재 65%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주장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딴지 못 겁니다. 지네들도 알거든. 정답이 뭔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는 과학이지만 발표는 조작이다. 특히 한국 여론조사는 한국 여론조사는 발표는 조작이에요. 그렇지만 추세는 중요하다. 여론조사를 더 무시할 거냐 그렇진 않고 이 추세가 중요하다 이거죠. 추세가 지금 성렬형이 30%에서 4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추세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맨시티가 제일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전 맨시티가 특히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작년 시즌 같은 건 리버풀 재작년까지는 리버풀 경기가 그렇게 박진감이 있었고 글쎄요.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홀란드가 와가지고 오히려 맨시티 경기가 굉장히 더 단순해진 거 아니냐. 홀란드 같은 걸출한 스트라이커를 앞에 놓으니까 맨시티의 어떤 공격이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제는 홀란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단조로운 패턴이 됐어요. 맨시티가 올 시즌에는 저는 좀 그런 것도 있다. 참고시 그냥 힘들어 생각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렬형 65% 근거는 여론조사 전문가라면 인드라 얘기를 속으로 다 겉으로는 A
생각했지만 속으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성렬형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뭐 대다수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는 원칙 대응이다. 이것은 아직 월드컵 성적을 반영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한 것들을 인드라는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와 다르게 이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성렬형이 현재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국유본의 세계 전략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렬형은 연말부터 내년 최소한 3월까지는 현 지지세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유지시켜야 돼요. 이보다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번 겨울 동안에는 발적전이 핵미사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러시아에서는 뭐 푸틴이 생지랄 떨고 맹꽁 시퍼르가 또 이렇게 하고 안보면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한미동맹 강화가 매우 필요한데, 여기에 성렬형이 인드라가 자유, 자조, 연대 이런 것들, 자유연대 정신을 성렬형이 잘 표출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 혈맹으로서의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든영과 성렬형과 이든영의 사이도 그 누구보다도 가깝다. 이러한 면에서 지금 성렬형의 어떠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성렬형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한다 이거죠. 이 점을 인드라가 계속 국유본한테 얘기하니까 국유본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성렬형이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올해는 이미 지나왔죠. 내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이것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동아시아 평화에 굉장한 힘이 될 것이고, 이것은 현재 발적정은이나 푸틴, 맹꽁 시파르에게 엿을 먹일 수 있는 평화적인 아주 수단이 되겠죠. 이것은 1타3피로 부시의 어떤 외교정책, 이든영의 외교정책을 1타3피 강화시킨다 이거죠. 동맹의 강화, 외교 노력의 강화, 여러가지 면에서 1타3피로서 성렬형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기는 것이 굉장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왜 성렬형은 왜 국유한테 어떤 미션을 받았길래 3대 대통령이냐? 세계화돼, 세계화 미션. 이번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 이것도 글로벌 미션 세계화시키자 이거야. 노동법이든 상속법이든 소득법이든 부동산세든 모든 세법, 그 다음에 모든 법안을 글로벌화 시킨다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법을 잘하는 성렬형이 대통령 된 겁니다. 국제 관례대로 가는 겁니다. 세계화로 가는 겁니다. 그 앞장서야 돼요. 성렬형의 미션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계화로 가면 됩니다. 이런 낡은 관행들을 타파하고, 이런 좌파시오들이 장악한 한국의 잘못된 노동문화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원칙대로 간다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경찰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칙적인 대응. 그러니까 이제 반쪽 민주당, 반쪽 민주당 지명이도 깨갱한 거 아니에요. 논리로 밀리니까 안 되잖아. 성렬형한테 밀린 게 얼마나 많아. MBC는 가짜뉴스다 뭐고 타령하고, 이태원 홍보론이나 떠들고, 다 구라로 드러났어요. 국민들이 이걸 다 몰라? 다 아니까. 또 반쪽민당이 구라치는구나, 이태원 참사 구라치는구나, 지명이 구라치는구나, 문전비 또 구라치는구나.
이런 거 다 국유본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조했잖아요. 성렬이나 한동훈이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좀비 수사, 쥐명희 수사, 조국 수사는요 국유본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그 판사가 성렬형 말 들어 안 들어. 성렬형 판사들은 성렬형 말도 안 듣는다고. 국유본 말은 듣지. 그렇게만 하세요. 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인드라가 또 뭐 브라질 이기면 한일 축구 팬들이 다 간다 그랬더니 또 블룸버그에서 경제적 부담 무척 컸다. 근데 왜 잉글랜드야? 한국과 일본이 아니 달러가 상승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환율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만 올랐나? 브라질 레알은 안 올랐어? 리아라는? 아르헨티나는 이미 거의 파산 상태인데 지금 16강에 오른 나라 치고 환율이 안정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블룸버그 이상해. 한국과 일본, 잉글랜드를 꼭 집어가지고 특히 손실 본다. 의도적인 기사네 이런 거. 블룸버그 재밌어요. 인다라를 시켰나? 자, 그다음에 뭐 리춘수, 그다음 벤투. 인드라 벤투에 대해서 인드라 얘기했다. 벤투 군단 잘했다. 인드라가 뭐 더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말 바꿔서 그 전까지 벤투 이렇게 씹던 애들이 싹 180도로 돌려. 그래서 난 이런 기회주의를 좋아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벤투 잘했다. 당신이 옳았어. 이런 한마디 하는 게 진짜 반성하는 태도죠. 인드라 분명히 유튜버도 축구 유튜버도 지켜본다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자, 월드컵 전에 벤투 깠던 애들 반성문 써. 유튜버들아, 입 싹 닫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 인드라 다 알아. 너네 거기서 진정성을 인드라가 본다 이거야. 인드라 같은 사람은 구독 취소할 수 있어. 틀려도 돼. 인드라 얼마든지 많이 틀리잖아. 틀린 거는 괜찮아. 틀릴 수 있지.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실수를 제가 인정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가. 거기서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유튜버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야. 그거를 자꾸 자기가 감추려 하고 실수가 또 실수를 유발하고 거짓말을 구라를 덮고 쥐명이 문전비 반쪽 노면의 고질적인 패턴이 뭐야? 거짓말을 거짓으로 뒤덮는 그런 패턴을 인들은 가장 싫어요. 이게 파시즘이 파시스트가 되는 길이에요. 구라를 구라로 덮는 구라. 처음에 시작은 작은 구라였는데 점점점 커지는 이 작은 구라를 덮기 위해서 더 큰 구라, 더 큰 구라. 첼리스트의 구라, 청담동 구라. 다 보면 그거야. 자신의 작은 실수를 덮기 위해서 국가적 구라를 치는 거. 그리고 이제 무슨 그 얘기는 내가 알면서도 넘어가겠습니다. 축구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김영환. 동해안 시대, 서해안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중앙의 시대, 대륙의 시대. 중앙의 충청북도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잘해보시고, 뭐 이건 아까 얘기했던 배승희 나무. 이것도 뭐 씨발 인드라가 얘기하는 맹꽁은 씨발 그러니까 씨발 이것도 나묵하고 쥐명이가 또 떠드네. 씨발 씨바르 맹꽁은 씨바르. 넘어가고요. 근데 젊은 시각 문정권 정책안 23명 수사 피바람 분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차관이야 대기 발령 긴급 비밀 인사 국정원
그 다음에 어전. 여기 이제 어전에 이 누구죠? 어전에 나오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상당히 인들아 볼 때 신뢰할 만한 나름대로 안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30% 넘어섰을 때 현재 추세라면은 조만간 40% 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40%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드라가 신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벤져스 전략회에 나오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가 나왔을 때는 평상시엔 워낙 비슷한 방송들이 많으니까 걸려도 그분이 나오면은 보셔라 이렇게 인드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엠빙신이야 뭐. 예. 얘네는 저는 엠빙신이 가짜뉴스 하면 오히려 성렬형이 그때마다 지지율이 폭등했잖아. 예. 예? 김건희 언니 가짜뉴스로 성렬형 폭등했잖아 지지율. 예. 그 다음에 난리든 뭐 이러면서 또 그 가짜뉴스 엠빙신이 또 가짜뉴스 하는 바람에 또 성렬형이 지지율이 올랐고. 뭐 하여튼 간에 엠빙신에서 가짜뉴스는 안 오면 성렬형 지지로 오른다. 이것은 이제는 법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엠빙신이 계속 가짜뉴스 내보내면 성렬형 지지율은 더 폭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VOA 국방수권법안 상하원에서 다 합의됐죠. 이런 게 초당파, 초당적으로 진행된다.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인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 이거죠. 지금 이들아 강조했죠. 지금 체제가 대한민국으로서 가장 좋은 체제다.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이 하고 하원은 공화당이, 의회는 공화당이 딱 잡는 이 구도가 여태까지 역사로면 대한민국의 가장 좋았던 황금 시절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난 이 시스템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 대통령은 미국 민당이 계속 가고 하원은 계속 공화당이 잡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시고요. 나 아침 한개 스포일러 안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침 한개 한국 최고의 안보적 한반도 안보 유튜버죠. 그 다음에 김길선 누님이 북한의 금밀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김길선 누님이 박정훈이 왜 저래 했을 때 인들아 김길선 누님이 의견이 합리적으로 여겼다 한 적이 있죠. 그때 왜 저러냐, 갑자기 왜 사유지 페럼 타령하는지 날카롭게 김길선 누님이 분석했는데, 그게 저는 수많은 가설 중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금 사건에 대해서 이들아 볼 때 김길선 누님의 방송이 가장 객관적이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무언가 반쪽 정은 체제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뒤덮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좌파시오들은 구라를 더 큰 구라로 덮는다. 그러니까 이게 금괴 밀수 자체 사건이 조작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걸로 뭔가 내부 문제를 무마시키려는 건데 그게 뭐냐, 그건 모르겠다. 근데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이 김길선 누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이거를 육로로 이동하지도 않고 헬기로 이동한다든가 그렇고,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뉴스가 났다는 것은 반쪽 정은이 뭔가 다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보낸 거 아니냐. 뭔가 200톤이라는 금을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200톤이나 되는 금을 국유원에게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 이런 어떤 것일 수도 있죠.
예. 있어. 겉으로는 발적 정원이 나 200톤 금을 잃었다, 도둑 맞았다. 그런데 사실은 발적 정원이 200톤을 국유원에게 전달한다든가 대신에 나 좀 목숨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든가, 아니면 200톤을 맹꽁 CFR에게 전달했다든가, 뭐 이런 어떤 예, 다른 사람한테 뇌물로 주거나 청탁을 한 다음에 도둑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고 김일성님의 방송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김일성님의 북한학 선정선동부 출판 보도과, 이분은 17년간 이쪽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놀세나라 북한, 그러니까 탈북이 아니라 탈남, 그래서 남한 체제, 대한민국 체제 불만을 느끼고 월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이것들을 놀세나라님께서 아주 재밌게 잘 설명하셨고, 근데 국토전략 몽골에서 지금 시위 중이다, 몽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저는 걱정합니다. 몽골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예, 국유본은 몽골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예, 몽골 상당수 분들이 몽골하고 한국어가 유사한 게 많아요. 과거에 몽골이 한국 침략, 고려 말 때 침략해가지고 당시에 고려 말과 몽골어 상당수가 한국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순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일본어 배우는 거하고 좀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저 그때. 저는 몽골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토전략 폴란드 한국전 탱크도 과도한 거고 국토전략. 그다음 김현석 보시고, 그다음에 블룸버그 세계경제 30년 만에 최악, 그다음에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 신현성 자타국이나 한국 최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그분이 계신 데가 국제결제은행 BIS, 인드라가 이제 국제결제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인드라가 여러분들께 잘 설명한 바 있죠. 구입원론 관점에서 사라진 65조 달러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 파생 상품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특히 이 파생 상품은 이런 스와핑, 그러니까 외환 스와핑에서 발생해요. 저 65조 대부분은요 외환 스와핑에서 발생하는 금액인데, 제가 볼 땐 큰 걱정할 게 없단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GDP를 합친 것보다 전 세계 GDP를 합친 게 아마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하고 시가총액, 그다음에 전 세계 GDP 합친 게 얼마나 되나요? 아직 100조가 안 될 거예요. 100조 달러가 안 될 겁니다.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쯤에 한 65조, 80조 이랬는데 지금 한 100조 될까? 제가 통계를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싸 100조라고 칩시다. 100조라고 치면 이 파생상품은, 특히 외환이, 이 파생상품의 대부분은 외환이에요. 외환 외환 거래라고 해서 이것은 FX 마진 거래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선 이 외환 스와핑 거래가 어느 정도였냐면 100배여야 돼. 100배. 전 세계 GDP가 100조면 100배, 거기에 곱하기 100. 인들아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나? 1000조 다음이 1경인가 1경? 그렇죠. 1경 달러. 그러니까 1경 달러에서 60조라는 것은 1%가 안 되잖아. 별게 아니에요. 인들 입장에서 65조 달러 X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 아니 GDP가 100조인데 전세계 총합이 65조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근데 외환 스와핑 시장의 외환 거래 대부분이 90% 99% 이상이 외환 거래예요. 예. 그럼 일경 달러 시장에서 65조면은 뭐 1%도 안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게 아니야. 근데 BIS가 야당이기 때문에 과거 로스차일드 가문 거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야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나 이 파생 상품에서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외환거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짧게 누라가 말씀드려 놓고요. 12시 30분에 끝내야겠다. 이거 김단태. 예. 네. 그 다음에 간만에 이제 돈나무 언니가 지금은 1차 세계대전과 비슷하다. 전쟁도 있고, 예, 뭐, 전쟁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돈나무 언니가 재밌는 얘기 했네요. 참고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진메달, 제2판교는 용인이냐. 그래서 이제, 요즘 부동산 공부하는 나타씨한테 물어봤더니, 저 용인 같은 데는 작년에 많이 들어갔대요. 예, 작년에. 그래서 이제 진메달 이분께서 물타기 하시는구나. 물렸구나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1년만 참으시면 되겠다. 저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도전적인 분들은 올해 말부터 열심히 부동산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고, 좀 정상적,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좀 이렇게 좀 느긋하신 분들은 내년 말부터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어려울 때 부동산 공부하셔야지. 부동산이 한 높이 치솟을 때 공부해봐야, 그렇죠? 그건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으시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모로코와 함께 할까요?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방송에서 그 아프리카의 어떠한 그 방송을 하기 때문에 타 방송으로 할 때는 지적 재산권 문제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만약에 아프리카 방송에서 그 월드컵 시청하는 것들 거기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다른 데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다 올리면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좋은 꿈 많이 꾸시고요. 고맙습니다. 모로코와 같이 갑시다. 다음 방송 토요일날 할까? 생각 중.